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지역 연계 교육 프로그램, 인천 특화 프로그램, 인천 보물탐험대의 37에서 38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어, 인천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아이들에게는 상상 속 또는 만화 속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인천 곳곳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어보았거나 보았지만 놓쳤던 것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들, 이렇게 인천 도시에 숨어 있는 미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부분에서요, 이 동영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송도 국제도시의 야경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 야경을 보여주실 때요, 단순하게 와, 예쁘다, 반짝거린다,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던져주세요. 예를 들어, 저기 보이는 빌딩 안에는 뭐가 있을까? 인공지능을 여기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우리 송도에는 쓰레기차가 다니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쓰레기차가 있는지 잘 찾아와라. 쓰레기차 대신에 쓰레기를 나르는 비밀 지하철, 그러니까 지하에 자동 집화장이 달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상상력에 불을 지펴 주세요. 이 미래 기술이 먼 미래 또는 상상 속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실제 기술 발전과 함께 생활 속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세요. 미래 기술을요. 애니메이션 도라에몽의 마법 도구나 애니메이션 다른 여러 가지 마법 지팡이 같은 거에 비유해서요. 아이들의 좀 거부감을 없애주세요. 영상 잠깐만 볼게요. 네,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독특한 모양의 건물들이 가운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트라이볼은 아이들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어서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트라이볼이나 G타워 같은 독특한 건물이 영상에 나오게 되면은요, 짚어주시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건물은 꼭 네모난 건물들을 많이 보는데 꼭 미래의 건물들은 네모 모양이 아닐 수도 있어라고 여러 가지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주세요. 네. 그래서 영상에 나온 것은 어디일까? 이 영상에 나온 것은요. 미래 기술이 많이 뭉쳐져 있는 인천의 송도 국제도시입니다. 그렇다면 미래 기술이란 무엇일까? 아이들에게 물어봐 주세요. 이 미래라는 단어와 기술이라는 단어가 아이들에게는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미래 기술이란 사람들이 미래에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똑똑한 기술이야 라고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가장 친근하고 가장 자주 본 미래 기술 중에 하나는 내비게이션일 거예요. 부모님 차를 타거나 뭐 버스를 탔을 때에도 내비게이션이 여러 가지를 알려주잖아요. 교통 상황도 알려주고 가장 빠른 길도 알려주고 주변에 주유소나 뭐 휴게소가 있는지 등등을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줍니다.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지도를 보고 또는 사람들에게 물어서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면 미래 기술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활동 안내입니다. 오늘은 인천의 미래 기술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미래도시 인천을 상상해서 그려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 1에서는요, 인천의 미래 기술을 알아볼 거예요. 활동 2에서는요, 인천의 미래 기술을 무리지어 볼 겁니다. 활동 3에서는요, 미래도시 인천을 상상하여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입니다. 활동 1은 인천의 미래기술 알아보기 시간입니다. 이 활동 1에서는요, 아이들이 우와라고 하면서 신기하는 모습을 계속 나올 수 있게 만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인천에서는요, 가장 먼저 점박이 물범에다가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계속 찾아오는지 조사한다고 해요. 이 인천 백령도에 서식하는 점박이 물범은요, 천연기념물 제331호라고 합니다. 물범들의 몸에는요,
무늬가 있는데요. 이 점박이 물범의 무늬는 사람의 손가락 지문처럼 모두가 다 달라서 이 무늬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치만 사람은 이걸 하나하나 다 기억하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인천에서는 이 점박이 물범의 무늬를 구별하는 인공지능 개체인식 기술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 아이들에게 물어봐 주세요. 인공지능이 무엇일까라고요. 인공지능은요, 29차 시에서 30차 시에도 잠깐 나온 내용인데요. 아이들이 아주 이슈가 되다 보니까 들어본 적이 많을 거예요. 인공지능이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똑똑한 기계입니다. 대신에 사람보다 빠르게 계산할 수 있고 지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아이들에게 잠깐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 점박이 물범의 무늬를 사진을 찍어 놔서 일일이 사람이 찾아서 대조를 해서 알아봤지만요, 이제는 이 AI가 사진 한 장을 로딩을 시키면, 아, 이 친구는 작년에 왔던 철수다. 이런 식으로 1초 만에 알아낸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점박이 물범은 사람과는 친해지기 좀 어렵고 낯선 사람들에게 경계심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멀리서 체크할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물어봐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인공지능이 없다면 우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게 이 물범을 구별할 수 있었을까? 물범들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또 다른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이런 식으로 발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두 번째입니다. 구급차나 경찰차가 빨리 출동해야 되는데 신호등이 계속 빨간불이어서 막히면 어떡할까?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구급차나 경찰차, 소방차 등이 목적지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신호등을 녹색으로 알맞게 바꿔준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인천의 스마트 시티 운영센터에서 관리하는 기술인데요. 구급차나 소방차 또는 경찰차 등이 출동을 하면은요, 도로 위에 CCTV와 GPS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차량이 교차로에 근처에 다가오면은요, 교차로의 신호를 인공지능이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빨간불을 초록불로 강제 전환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골든타임을 확보해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 여기 사진을 누르시면은요. 영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잠깐 보고 올게요. 네, 이 영상은 뉴스 영상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소방차를 타고 구급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도 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한 꼭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상 길이가 길지가 않아요. 아이들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또는요. 실제 이 인천에서 기술로 생명을 구한 짧은 뉴스 기사나 영상 기사 같은 또는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더욱 미래 기술을 통해서 가치 있게 생명을 존중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이렇게 미래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면 이런 기술들이 있으면 무엇이 좋을까라고도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 미래 기술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점박이 물범을 지키는 AI 하고 구급차를 신호를 바꿔주는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두 가지 사례는 AI를 사용한 미래 기술입니다. 이런 미래 기술에 대해서 한번 중간 정리를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기술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점이 좋을까라고 알려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사례입니다. 맛있는 치킨을 시켰는데 비가 와서 배달이 늦는다고 한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봐 주세요. 물론 메뉴는 치킨도 괜찮고 피자도 괜찮고 햄버거도 괜찮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이때는요, 스스로 길을 찾아서 음식을 배달해 주는 로봇이 있다고 합니다.
인천의 연수구와 영종도 등에서 실제로 운영 중인 로봇인데요. 이 로봇에는요, 라이다라는 고성능 센서가 달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로봇은 360도의 모든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갑자기 튀어나오는 강아지가 있다거나 아이가 뛴다거나 하면 0.1초 만에 감지하고 멈출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해요. 최근에는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무선 통신을 해서 스스로 충수를 누르고 문 앞까지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역시 사진을 누르면 영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뉴스 영상인데요. 이 영상도 이렇게 길지가 않아서 선생님들께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사람이 운행하기 어려울 때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어서 또는 뭐 지진이 나서 땅이 뭐 물에 하수구가 역류해서 물이 잠겼을 때 이럴 때 사람은 사실 오토바이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하면은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로봇을 활용하면 사람은 안전하게 음식도 무사히 배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장점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보신 영상은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테헤란로 중심으로 뉴스 기사가 적혀져 있습니다. 인천 송도를 중심으로 적힌 이런 다른 뉴스 기사를 보여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인천을 배경으로 한 뉴스 기사를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좀 더 지역 연계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취지에 맞게 수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로봇을 사용하면 악천후 일대나 또는 비가 오는 날, 아주 어 늦은 밤 같은 경우에 사람이 움직이기 힘들 때에도 배달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요. "약속 시간에 늦었는데 지하철을 놓쳐 버렸어. 어떡하지?" 라고 봐 주세요. 그러면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인천 지하철 2 호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없이 스스로 달리는 인천 지하철 2 호선은 다른 지하철보다 빨라서 더 자주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인천 지하철 2 호선은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무인 자동운전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역의 관제실에서 보고요. 컴퓨터가 기차의 위치와 속도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운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요. 갑자기 멈추거나 갑자기 출발하는 일이 적어서 승차감이 좋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앞차와 뒤차와의 간격을 컴퓨터가 아주 정확하게 조절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또는 배차 간격이 들쭉날쭉한 일도 없겠죠. 음. 그래서 관련 영상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선생님들께서 보여주셔도 되는데 아마 예전에 본 영상이라서 이건 그냥 넘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율주행 배달 로봇과 그리고 무인 자동운전 시스템인 인천 지하철 2 호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동화와 무인화에 관련된 사례들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미래 기술의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가끔요, 사람이 그 제어하지 않으면 "무섭지 않아요? 오류가 나면 어떡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세요. "수만 번의 계산을 컴퓨터가 하고 있고 관제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화면으로 보고 계셔서 괜찮다.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안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 볼게요. "환경이 오염되어서 지구가 많이 아프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막 이야기를 할 거예요. 특히나 환경 오염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그전에 또 자세하게 다뤄봤었잖아요. 여기에서 드는 예시는요. 송도 국제도시입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는요. 친환경 도시인데요. 나무를 많이 심은 공원 같은 것을 만들고요. 송도에 센트럴파크 있잖아요.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에는요. 바이오 항공유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바이오 항공유는요, 세계 최초로 인천공항에서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비행기가 엄청난 양의 탄소를 배출을 하잖아요. 어,
그런데 바이오 항공유는요. 일단은 그 지구를 아프게 하는 나쁜 연기를 80%나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바이오 항공유는요. 우리가 식물이나 치킨 같은 것을 튀기고 남은 폐 식용유를 다시 깨끗하게 정화해서 만든 기름이기 때문에요. 환경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림을 누르면 영상이 나오지 않는데요. 사실 유튜브에서 바이오 항공유라고만 치셔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동영상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선생님들께서 미리 보시고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적합한 난이도가 적합한 관련 영상을 보여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례를 이야기해 주시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우리가 치킨을 튀겨서 먹잖아. 근데 이 치킨을 튀기는 기름을 비행기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날 수 있을까? 그럼 뭐 고장이 날까?" 이런 식으로 발문을 해 주시면 아이들의 호기심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친환경 관련 미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바이오 항공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친환경적인 기술이 발달해서 어 이런 기술을 활용하면 무엇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PPT에 나온 사례 외에도요. 제가 몇 가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영상은 PPT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선생님들께서 관련 영상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아이들에게 가볍게 이야기를 해 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말씀드렸듯이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요. 운영 방법이나 운영 시간 또는 아이들의 난이도 같은 것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선생님들께서 취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가장 먼저요. 송도의 제로 에너지 빌딩입니다. 이 송도 국제도시의 건물들은요.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을 받은 곳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건물의 외벽 유리가 태양광판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을 받아서 전기를 스스로 만들고 지열, 즉 땅속의 열을 이용해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온도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모아서 어, 여과하고 정수를 해서 화장실 물로 쓰거나 공원의 나무에다가 물을 주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추가 사례는요. 도심 항공교통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보다는 작고 드론보다는 큰 드론 택시가 인천의 하늘을 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요. 도심 항공교통 즉 드론 택시가 인천에 하늘을 나는 그런 그 뉴스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한 2 년에서 3년 정도 된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인천국제공항이라는 특수성이 우리는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인천은 섬이 많고 공항이 있기 때문에요. 전 세계에서 아마 이 도심항공교통 그러니까 UAM이 가장 먼저 시작될 도시로 기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하게 된다면 이렇게 택시에서 내릴 때 정류장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생활과 직접 연결을 시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사례는요. 인천항 이야기입니다. 인천항에는요. 스마트 항만 시스템이 지금 발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타지 않아도 스스로 장애물을 피해서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날씨 예보 같은 것을 받아서 파도와 바람을 계산해서 가장 안전한 길로 운전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주차를 하고 짐도 옮기는 그런 배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 영상을 보여주셔도 아이들이 참 재미있어 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인천의 미래 기술로는요. 수소 생산 기지가 있습니다. 쓰레기나 하수 처리장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를 모아서 수소 에너지로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소를 모아서 인천의 버스와 트럭들이 어 그 매연이 아니라 맑은 공기를 내뿜으면서 달린다고 합니다. 마지막 예시로는요, 로봇입니다. 인천의 송도의 센트럴파크에는요, 순찰 로봇이 밤늦게 다닌다고 해요. 어, 이렇게 밤늦게 공원을 이렇게 로봇이 순찰을 하면서요, 이상한 소리나 아니면 뭐 비명 소리 같은 게 들리는지 감지를 하고요, 화재가 발생했는지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해요.
혹시라도 사람에게 위급 상황이 생기면요. 로봇의 비상벨을 누르고 바로 경찰관 분들과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어 또는요. 인천의 로봇랜드 사업의 일환으로요. 인천시청 광장 등 주요 공공장소에서는요. 이 로봇이 다니면서 길을 잃은 아이들을 도와주거나 뭐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지 않는지 감시하고 이렇게 안전을 돕는 것을 시험 운행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로봇을 많이 봤을 법한 공간은요, 바로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요, 이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해서 안내 로봇이 다니는데요. 이 로봇이 공항 안을 돌아다니면서 길을 안내해 주기도 하고요. 항공편의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항공편을 찍으면 뭐 어디로 가는 게 빠르다, 뭐 빨리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나 봐요. 그리고 사진을 촬영하고 이메일로 전송을 할 수도 있고요. 반입 금지 물품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로봇은요. 4개 국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와 일본어를 할 줄 알아서 외국인들도 편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 기술은요, 사실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의 그 예시가 있기 때문에요. 선생님들께서 미리 준비를 하셔서 취사 선택하셔서 수업에 적절히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활동 2 번으로 넘어갈게요. 인천의 미래기술 무리짓기입니다. 이 무리짓기는요. 1 학년 아이들에게 분류의 기초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고지능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방금 나온 인천의 미래 기술들을 무리지어 볼 건데요. 그 무리짓기가 뭘까?"라고 아이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수학에서 1 학년 아이들이 가르기와 모으기를 배우기 때문에요. 가르기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리짓기란 비슷한 것끼리 함께 모아주는 거야."라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인천의 미래기술은 인공지능, 자동화, 친환경 이렇게 세 개로 무리지을 수 있어라고 알려주세요.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이 단어의 뜻을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야 무리짓기를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인공지능입니다.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똑똑한 기계를 활용한 거죠. 그래서 기계가 사람처럼 머리를 써서 아, 뭐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저기 구급차가 오네. 이렇게 스스로 알아차리는 기술이죠. 다음은 자동화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다음은 친환경입니다. 이 지구를 사랑하는 기술이다라고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연기가 덜 나게 하거나 쓰레기를 줄여서 아픈 지구를 낫게 해주는 뭐 착한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지를 보면은요, 이렇게 지금까지 배운 6가지의 사례가 나옵니다. 이것을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무리짓기 표에다가 붙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요, 전방위 물범과 구급차와 경찰차를 빨리 가게 해주는 기술을 붙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동화는요, 인천 지하철과 배달 로봇을 붙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가끔 똑똑한 친구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배달 로봇은 인공지능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신호등을 파악하고 엘리베이터도 누르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맞아. 미래 기술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의 융합을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친환경입니다. 이 친환경은요, 바이오 항공유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어, 이 무리짓기 활동에서 시간이 조금 남거나 이 무리짓기 활동이 아이들에게 좀 쉽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요, 미래 기술을 가지고 빙고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편지 쓰기 활동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배달 로봇에게 고맙다고 편지를 쓴다거나 아니면 그 공원에 그 방범 로봇 같은 거에다가 이제 고맙다고 편지를 쓴다거나 아니면 바이오 항공유를 개발한 사람 박사님께 고맙다고 편지를 쓴다거나 이런 식의 활동을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래도 여기 이걸 말씀을 안 드리네요. 송도 국제도시에 공원과 나무가 많아요. 이것도 친환경이겠죠? 마지막 활동입니다. 활동 3 번에서는요. 미래 도시의 인천을 상상하여 그리는 것입니다. 어 막연히 "그려라."라고 하면 아이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미래에 여러분이 인천의 시장님이 되었다. 아니면 인천의 시장님이 여러분이 과학자가 됐는데 이 인천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좀 그림을 그려 달라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막연하게 "그려라."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전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 주시고요. '앞으로는 어떤 기술이 생기게 될까? 그래서 미래 기술들이 많아지면 우리 인천은 어떤 모습이 될까?' 이런 식으로 상상할 수 있게 먼저 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발문을 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 "어린이를 생각을 해 보자. 등교하고 하교할 때 위험하니까 로봇이 지켜줄 수도 있다." 또 배달 로봇이 있는데 하늘에서도 배달 로봇을 해줄 수 있다. 택배 같은 거를 이제 드론이 로봇이 배달을 해줄 수 있다. 또 건물 벽에 식물들을 많이 길러서 지구가 아프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뭐 바다 밑에 우리 인천은 바다와 섬이 많으니까 이 바다 밑에 도시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뭐 물고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만들 수 있을까? 바닷물을 전기로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여러분이 공원에서 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쓰레기를 로봇이 먹어서 예쁜 꽃씨를 심는 그런 로봇을 만들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뭐 옥수수로 만든 벽돌로 집을 지으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계속 다양하게 발문을 해 주시면 아이들이 상상해서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아이들이 그릴 때요. 인공지능, 친환경, 자동화 이렇게 세 가지의 무리짓기를 배웠는데요. 그중에 하나 정도는 꼭 넣어 보자 이런 식으로 미션을 주시면 좀 더 학습 목표와 연결지은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요. 만약에 아이가 정말 엉뚱한 것을 그려도 '와 미래에는 진짜 그런 기술이 발달할 수도 있겠다. 그런 기술이 필요할 수 있겠다. 진짜 미래의 상상력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칭찬을 많이 듬뿍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의 마무리입니다. 오늘 수업의 보물은요. 미래도시 인천 금화입니다. 네. 그래서요. 인천의 보물을 이제 전부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그 여태까지 인천을 하면서 모은 모든 보물을 우리가 이제 만들 거다. 그래서 인천 탐험대 졸업식을 우리가 준비를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차시고를 해 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인천에서 더 깨끗하고 더 똑똑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상상을 많이 실현시킬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